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난 열흘간 민주당이 이 선거 패배의 이유라든가 선거 책임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뤘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지지자들이 진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 저 180석이 왜 개혁을 이렇게 못했는지, 왜 8개월 만에 이렇게 말아먹었는지 이제 이유가 보이는 거죠.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수박들하고 수박들 뒤에 있는 섀도우들이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 지지자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열흘 동안 단 하루도 빼지지 않고 민주당의 수박들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건 조국 때문에 진 거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조국 편들다가 망했다. 왜 얘네들이 계속 조국 얘기를 할까요? 지지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난 총선에 그럼 어떻게 이겼냐라고 반박을 하는데도 얘네들이 반박은 안 하고 무조건 조국 얘기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해요. 프레임을 조국으로 가져가는 거는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에요. 이거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선언이고, 또 하나는 뭐냐. 윤석열과 윤석열 패거리들이 자행했던 이 조국 수사를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상 이 당권파들이 나서가지고 자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이제 정권을 넘겨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올해 진짜 별꼴을 다 볼 상황이에요, 지금. 얘네들의 지금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이제,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계속해서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중동과 똑같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망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끌어다니면서 검찰개혁하다가 결국 민생을 외면했다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얘네들이 왜 자꾸 지지자들 얘기할까요? 민주당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빨아줬던 사람들을 제외하자면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강성 지지자들이나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계속 꼼수만 써왔거든.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강성 지지자들을 무슨 태극기 부대 취급을 하고 결별해야 될 세력으로 해요. 왜? 지지자들의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쇄신이나 개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민주당이 똑바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똑바로 가서 개혁하고 속도내가지고 완성하고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자들을 일단 잘라놔야 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치 그 참여정부 말에 노빠 하면서 노빠들이 다 망쳐놨어. 강성 노빠들이 다 망쳐놨어. 이 프레임을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동영이 했던 짓들, 정동영 패거리들이 했던 짓을 지금 이 민주당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섀도우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중동과 힘을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이 정신을 바짝 들어야 되는 게 뭐냐. 왜 지지자들을 들고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지자의 친문이란 말이 빠집니다, 여러분. 친문을 왜 빼요? 똥파리들 때문에. 지금 똥파리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제 쟤네들이 주시하면서 띄워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문이란 말은 못 쓰고 강성 지지자는 이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 지지자들이 똑바로 가고 지지자들의 뜻을 담는 게 진정한 정당 아닙니까? 그 정당과 결별시킨다라는 건 민주당의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건데 지금 이걸 계속 이 정권파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에 진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경고등이 킨 상황이에요, 지금. 이 반동을, 이 진짜 엄청난 반동의 힘을 진짜 지지자의 힘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지자들이 이번에 이 당대표 선거라든가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서도 한숨을 팍팍 쉬었을 거예요. 지금 박원주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박원주가 65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윤호중은 믿을 수 있느냐? 진짜 우린 거기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는 진짜 올 봄 기대하지 말아야 될 단 하나의 선거가 됐어요. 우원식, 송영길, 홍영표. 두 명은 똥파리. 한 명은 지금 정체가 불분명해. 어느 누가 돼도 민주당이 정말 개혁을 완성해내고 내년 대선에 이길 수 있는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개혁성을 가지고 있는지, 뚝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송영길은 정말 아니라는 거고 홍영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홍영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했지만 진짜 홍영표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를 진짜 엉망으로 만든 책임을 이 사람은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 김경수 지사의 이 드루킹 특검. 홍영표는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제가 볼 땐 거의 망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지금 민주당에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180명이라고 하는 종이 인형이 있을 뿐이지 거기서 꼽을 수 인물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지. 3선, 4선, 5선이 되면 될수록 수박과 수박의 섀도우일 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체제였으니까. 제대로 싸우고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은 애초에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잘라내잖아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재정 의원이라든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낙마했냔 말이지. 대의원들이나 이런 표들을 가지고 그냥 미리 다 싹을 잘라내고 그냥 아예 입을 다물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 당대표도 대의원이 과다대표됐다라고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 초선 의원들이나 이재정, 박주민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은 당권파들이 개판 하나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 이 지지자들의 지지와 그 바람과 전혀 반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원내나. 이런 방식이면은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의원 45%, 권리당원 40%에서 대의원과 이 권리당원의 6대1의 투표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지금 공표가 났습니다. 이거 세부 대책에서. 안 바꿨어요, 하나도.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 그 초선들이나 이 개혁적인 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흘러간다고 하면은 절대로 지지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흘러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개혁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정말 미친 듯이 압박해야 되고 버릴 각오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우리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지금 봉착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핀셋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개혁법안이라든가 정부에서 낸 경제산법이라든가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심지어 무슨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하는 이런 국짐당이 낼 법한 이런 법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좌르르 하고 페미들 법안 막 100개 넘게 막 통과시키고 조용히 일사천리로 자 이런 법들 통과시키는 의원들 이름 하나하나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정무위 그 소속의 의원들 정말 여러 일을 하고 있죠. 경제3법도 다 누더기 만들고 이해충돌 방지법도 결국 정부안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윤관석, 김병우, 김한정, 민병덕, 민영배, 박광원, 박용진, 송재호, 오기영, 유동수, 이용우, 이정문, 전재수, 홍성국 이런 애들이 그 안에 있는 권은희나 성일종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이런 식의 법안을 만들어내서 실제로 처가라든가 시가 언론인들 공무원들 사촌 관계는 다 빼버렸거든요. 핵심은 다 빼버렸어. 윤석열 살려주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개혁적이고 초선이라고 열심히 이렇게 이미지 관리했던 사람들 보세요. 미술품으로 이 상속세 대신하는 이재용 빨아주는 법, 이재용 살려주는 법을 너무 많이 발의했어요. 여기에 오영환이나 백혜련, 김종민, 심지어 이 발의자 중에 그 초선 오적이라고 하는 전용기 가장 어린 이 의원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젊음과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20대와 60대의 지지율, 오세훈 지지율이 같았듯이. 중요한 건 인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인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제대로 개혁성을 가진 인물들, 대중성을 가진 인물들, 그 지지자들의 어떤 여러와 같은 지지를 얻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 다물게 하거나 아니면 다 쳐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의리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야비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3선, 4선, 5선, 6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심지어 5선, 6선인데 이름도 몰라. 국회의원을 20년을 했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지 같은 유튜버들이 맨날 하는 그 말, 민주당 수박이 몇 개 안 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에 있는 그 176명의 의원들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준 이유는 그 조국이 당하는 걸 보면서 저희 검찰의 난동을 보고 언론의 난동을 보면서 강력하게 개혁하라는 그 마음으로 진짜 온몸을 다해서 밀어줬거든요. 근데 그 180명 중에서 정말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단 하나의 전장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자기들을 전쟁터에 보내는데 지금 전쟁이라고? 근데 그 어떤 전장에도 단 3개 중에 단 하나의 전장에도 이름 한번 올린 적도 말 한마디, 의사표시 한마디 한 적 없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 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민주당의 수박들이 몇 명인지 여러분이 대충 파악이 될 거예요. 합쳐서 여러분 20명이 안 돼요. 이런데 어떻게 개혁이 가능합니까? 개혁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저렇게 민주당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저렇게 분노하는 상황에서 박한주 65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그 윤호중 지지한 그 100몇 명 되는 의원들은 그럼 수박이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개혁 법안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코멘트도 하지 않은, 단 하나의 행동도 취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이 현실과 미래는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이제는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내야 돼. 강력하게 내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이상한 짓 하면서 빨아주는 사람들을 진짜 밥줄을 끊어놔야 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 지난주부터 이철이가 정무수석에 지명됐다라는, 내정됐다라는 이 소문이 돌고, 결국은, 소문대로 이철이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되기를 바랬어요. 왜? 사실 이철이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맨날 방송 나와서 문재인 씹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잠깐 하고서는 나가서 한다라는 게 조국 씹고 대통령 씹고 민주당 씹는 게 이 사람 일이었어요.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은 너무 난닝구스럽고 김한길 계안이에요. 이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정무수석으로 앉힌다라는 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정세균 교나 이낙연 교한테 당한 거다. 이낙연 교한테 낚인 거다. 결국은 정세균이나 이낙연이 대권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서의 이철이가 들어간 거다. 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는 일관 맞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알면서도 선택하고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철이의 인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제가 추미애 장관 이후에 박범계 인사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인사가 지명이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친문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친위부대의 역할을 하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친문이라는 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친문이든 비문이든 아니면 반문이든 이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일을 시켜놓고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차이가 없는 거야. 능력면에서나 자기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비문이나 친문은 그냥 언론이 만들어낼 뿐이지 이철이나 최세성이나 차이가 없고 신현수나 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김상조를 갖다 놔나 홍남기를 갖다 놔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능력면에서나 그 사람들이 그 업무 수행을 하거나 그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권력과 결탁하고 기득권과 결탁하고 그거를 관철해내지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방통위 여당처럼.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그럼 난 최소한의 탕평책을 썼다. 누구의 코드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이게 나의 인사 정책이다. 한마디로 나는 인간을 포기했다. 내 주변엔 아무도 없다.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으로 외치는 비명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